내일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연일 응급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응급실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며 도대체 어디에서 환자분들이 죽어나가냐고 일갈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응급실 종합상황판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이미 셧다운 상태로 알고 계시는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특정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석 응급실 통계를 보면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와 함께 추석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혹은 최소한 이것만은 조심하시길 바라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왜 2022년 통계를 가져왔는지 궁금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통계는 작년인 202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2023년의 통계를 발표했어야 했지만 최근 응급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론이 안 좋아질까봐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2023년 통계를 발견하신 분께서는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에 나온 대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추석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평일 대비 1.92배, 주말 대비 1.56배나 증가하죠. 그 증가한 환자분들은 9시에서 11시 사이에 피크를 찍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하루 전체 환자 수의 18%가 몰리게 됩니다. 6시부터 18시까지 주간에는 하루 전체 환자 수의 약 60%가 내원하고 18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는 하루 전체 환자 수의 약 40%가 내원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질환별 통계와 사고별 통계로 나뉘는데 질환에는 배임 등의 얕은 손상, 염좌, 두드러기, 감기, 장염이 포함되고 사고에는 교통사고, 미끄러짐, 화상, 둔상, 관통상이 포함됩니다. 질환별 현황의 경우 전체 내원 건수는 평상시 대비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질환별로는 얕은 손상이 1.7배, 염좌가 2배, 두드러기가 2.9배, 감기가 2.9배, 장염이 2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고별 현황의 경우 전체 내원 건수는 평상시 대비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사고별로는 교통사고가 1.5배, 미끄러짐이 1.6배, 화상이 3배, 둔상이 1.7배, 관통상이 2.4배 증가했습니다. 사실 질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증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러한 경증 질환의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받더라도 자기부담금 90%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고입니다. 예측도 힘들고 규모에 따라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응급실 종합상황판을 분석해봤을 때 이러한 사고에 대한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요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요리는 화상 혹은 배임 등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추석 전후로는 화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건수가 평시 대비 3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현재 종합상황판상으로 화상에 대해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증 화상을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30개소 정도로 권역센터와 지역센터 180개 중 20%도 안 됩니다. 게다가 특정 권역의 경우 아예 중증 화상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를 지도에 나타내보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0개인 블랙아웃 상태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대전과 부산, 강원권과 전라권이 이에 해당되죠.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화상을 입지 않도록 다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벌초를 포함한 야외 활동입니다. 벌초의 경우 예초기 날에 의한 자상, 절단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의 경우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며 벌레 쏘임 혹은 물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단 사고의 경우 사지 접합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40에서 50개소 정도로 많으면 25% 정도입니다. 역시 특정 권역의 경우 아예 사지 접합이 불가능한 권역도 있습니다. 중증 화상과 달리 사지 접합의 경우에는 수도권 쏠림이 굉장히 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블랙아웃 상태인 곳은 대부분 지방이고 특히 야간의 경우 수용 가능한 기관 중 7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초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줄날로 되어 있는 예초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심하면 뇌출혈, 골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뇌혈관 질환의 경우 야간 수용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전 데이터와 비교해봤을 때 광주, 전라권의 경우 조금은 회복된 상태이지만
강원권과 경상권의 경우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권역 내 어디에서도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던 적도 있기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추석 응급실 내원 통계를 봤을 때 40%의 환자분들은 18시 이후 야간에 내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응급실이 야간에 일부 진료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야간에는 전국 수용률이 75% 정도로 전국 응급실의 4분의 1에서는 심근경색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강원 영동 권역의 경우 야간에는 6일째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즉 강원 영동 권역 내에서 야간에 심근경색 환자분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다른 권역으로 전원을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동맥 질환, 영유아 장중첩증, 응급분만의 경우 원래 진료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야간에는 더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유아 장중첩증의 경우 평시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60%도 안 되는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소아 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죠. 응급실 의사 인력의 경우에도 평시에 73%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련병원의 경우 남아있는 인력이 실제로는 6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40% 정도인 곳도 있고요. 이 말은 수련병원이었던 빅5와 대학병원 응급실의 경우 인력이 거의 반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여는 당직의료기관이 일평균 약 8,000곳에 달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자별로 분석한 결과 연휴 첫날에만 28,000곳가량이었고 나머지 4일간은 평균 3,000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추석 당일 문을 여는 곳은 1,800곳도 되지 않았죠. 일평균 8,000곳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환자분의 최종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 및 시술을 집도할 의사, 수술실, 중환자실 등 후속진료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상황판 분석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후속진료 여건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응급실 의사 인력도 거의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정말 다행히도 이번 추석에 별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주영 의원님의 말씀처럼 심내혈관 질환, 바이러스 질환,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대학병원의 붕괴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인 겁니다. 일단 이번 추석을 잘 넘기기 위해서라도 말씀드린 요리, 벌초, 교통사고 이 세 가지는 꼭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추석만은 최대한 집에 있으면서 마트에서 동그랑땡 사와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다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이번 추석 연휴 별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